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두 분. 저 네. 금요일 날 통화했거든요. 아. 그런데 저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네. 로봇 제가 종목 가지고 계신 금요일 날 시청자님이신가요? 두산을 상담을 했어요. 네. 아. 예. 근데 뭐 뉴로마카도 갖고 계셨죠 하고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5%인데 5% 더 샀거든요. 그래서 11만 3,500원인데요. 네. 10% 됐어요. 오, 11만 3,500원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네. 예. 그럼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네. 얼마나 더 근데요. 들고 갈지가 고민이실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음. 이게 변동이 오늘 막 상한가 갔다가도 막 빠졌다가 올랐다가 변동이 심해서요. 네. 이거를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까지인데 그때까지는 말고 대강 날짜가 언제쯤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참 부럽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전화도 네 분 주세요. 통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세요. 두산에 대한 의견은 부정이 한 분입니다. 네. 오. 그럼 긍정 한 분, 부정 한 분 들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먼저 긍정부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범수 팀장님, 지금 두산이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맞아요. 뭐 무려 상한가 가까이 갔었는데 두산 뭐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들고 가야 될지 네. 어디가 고점일지가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금요일 날에 아마 긍정 들어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팀장님이 상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긍정을 들으셔가지고 네. 야 이건 가겠다. 참 재미난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수익 중이세요. 11만 3,500원에 비중 10%. 뭐 아주 좋은 수익률 거기다가 적정한 비중까지 잘 들어가 계신 상황인데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불안불안하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장 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크게 뭐 별 이슈가 없습니다. 별 이슈 없는데도 충분하게 상승 구간 계속 이어가다가 차익 물량 갑자기 쏟아지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최근 시장이 이제 개인 수급들이 이제 계속 쏠리는 흐름까지 보여주면서 차익까지 같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CPI 발표 이제 앞서가지고 FOMC까지 연속적인 이제 매크로적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약 예측 수요 그 기간입니다. 저는 딱 그 구간까지만 기다려 보시면은 아마 이미 시장 내에서도 기대감이 활발하듯이 청약 수요 예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딱 그 일정까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괜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일단 쥐고 가는 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방법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안정적이게 가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수익 구간에 지금 있으신 수익금만큼씩 파십시오. 하루하루. 로봇 관련주가 만약에 테마성 흐름이 안 좋다 해도 두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안불안한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올라간다 할 때마다 그 수익금만큼 정리를 해가시면서 이익 구간을 챙겨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원금을 계속 끝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이 수익을 최대한 확대시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이게 이슈는 좋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니까 대응 방법으로는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요? 한 일주일 내내 올랐어요. 청약 예정 일정 21일, 22일까지 계속 좋은 뉴스 나오면서 계속 두산이 대장주로 상승 구간을 이뤘다.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신다고 하셔도 네. 이미 계좌는 불어나 있을 겁니다. 원금은 손실받을 이유는 거의 없겠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런 이제 개별 매매 수급이 굉장히 쏠려가지고 상승분을 이루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이슈 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응 방법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챙겨 나가시자 이렇게 솔루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산은 역시나 또 긍정의 의견이 네. 많네요. 하지만 우리가 또 조심할 필요는 있으니까 매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손연호 팀장님이 유일하게 부정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사실 이유가? 오늘 두산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거든요. 네. 부정 의견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 네, 제가 부정을 들었지만 사실 부정적에서 부정을 든 게 아니고 일간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하자라는 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떤 종목이 뭐 외인과 기관의 수급 아래 뭐 하루에 3%, 5%씩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탈 수 있겠지만 사실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사실 두산 매매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하루에 뉴스 한 번 보기 힘들고 HTS를 한 번 이상 열기 힘든 분야고 한다면 두산보다는 좀
후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보니까 지금부터 15일까지 기관 청약이고 일반 투자 청약입니다. 이제 청약주를 매매하실 때는 보통 한 4번의 파동이 있어요. 뭐 주관사 정해졌을 때, 청약 결과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 몸집 나왔을 때, 뭐 청약 일정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상장이 됐을 때는 뭐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 계시고, 나중에 해당 종목이 저평가 매도를 부각받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3일 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오는 뉴스나 이제 증권사에서 평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매매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두산이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건 맞죠. 근데 이제 일반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가 감수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별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규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두산 로보티스 상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단기적인 재료가 차익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왔으니까 조심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뭐 긍정의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뭐 두산에 대한 두 분의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SPG로요. 네. 800원에 들어갔는데. 오늘 로봇 종목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전화 연결에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매수가랑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SPG 48,000원, 48,800원에. 아, 5%. 48,800원에 5%. 네.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아, 네,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하셔서 네.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팻말 들어주세요. SPG에 대한 의견은 반반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또 이렇게 딱 두 분씩 네. 예.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긍정 네. 의견 들어볼까요?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수현 매니저님이 아직까지 말씀을 못 하셨으니까 네. SPG 어떤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대표적인 감속기 이제 로봇에 들어간 감속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SPG 그리고 SBB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들 둘 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 쪽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많이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 감속기가 좀 정밀한 부분보다는 좀 더 큰 대형화되어 있고 스마트 팩토리 쪽에 들어가는 로봇들에 대해서 감속기가 좀 쓰여지고 있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점점 매출은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지금 꾸준하게 연간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분기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주목을 받긴 했었지만 뭐 8월 달부터 해서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지금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테슬라에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아무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노사 간의 문제가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GM 쪽에서 노조와의 합의에 있어서 기본 급여를 13%까지 좀 증가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잡음이 좀 심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노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수요가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PG가 지금 현재 실적도 잘 나가지고 있고 주가 상승 흐름도 너무나 탄력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청자분이 좀 소위 얘기해서 달리는 말이 올라타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매수하셨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소한 SPG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가격이 지금 이제 4만 원대입니다. 4만 원대지만 내년까지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한다면은 네. 충분히 지금 이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4만 원이지만 저는 8만 원까지도 좀 봐도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감속기라는 게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체 주기가 발생합니다. 로봇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체 주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분명히 SPG는 꾸준한 상승과 실적이 너무나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무조건 보유하시고 내년까지 한번 좀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까지 8만 원이라는 또 네. 초긍정의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기분이 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팀장님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긍정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또 SPG는 부정 의견 남겨주셨어요. 같은 로봇주 안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 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약간 저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간단합니다. 두산은 우등주지 않습니까? 두산이 대장주기 때문에 이외 여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선행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향으로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밀리니까 감속기 종목들도 같이 밀리는 흐름이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향후 이제 로봇 감속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가는 올랐으니까 다음 실적은 다음에 항상 주가 흐름 맞추는 건 실적이거든요. 근데 당장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감속기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미 너무 주가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았나. 최근 이런 종목들의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빚어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고가권 내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대장주를 하자 하는 편에서 좀 두산은 좋은 흐름 들였고 감속기들은 여러 업체 많습니다. 뭐 SPG, 해성 TPC 여러 곳이 많다시피 이런 수주권에만 발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좀 대장주 쪽으로 쏠려가자. 오늘 그래도 두산은 별로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긍정드렸고 SPG 같은 경우 조금만 유의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PG에 대한 부정 의견 그리고 긍정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참고하셔서 좀 많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21만 한 9천 원 정도 되고 한 15% 정도 줍니다. 비중 15%에 21만 원대에 네, 들어가셨네요. 좀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네. 오래됐습니다, 아주. 얼마나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2년 됐을걸요, 아마?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밀려서 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중도 네. 꽤 있으신데 우리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대차에 대한 먼저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현대차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부정이 하나, 긍정이 네. 3개입니다. 일단 뭐 긍정 의견부터 기분 좋게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성욱 차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2년 동안 가지고 계셨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차장님?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지금 네. 목소리만 들으면은 네. 좀 가져갈 힘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저는 좀 이게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현대차의 주가를 발목을 잡은 시기가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만큼 어떤 실적이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크아웃에 우리가 동시에 터지면서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지금 2달 정도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P와 Q, 그러니까 가격과 어떤 판매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좀 하향 되는 모습에서는 오히려 저는 좀 저가 매수로 한번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제 힘들겠지만 단기적 이벤트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떤 노사에 대한 파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손실액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액이 뭐 큰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동차 내연기관보다는 자율주행 또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덕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분기 때 이제 현대차의 이 대당 어떤 AS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뭐 하반기 때 원화 강세, 저는 이제 원화 강세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래봤자 이제 뭐 2분기 때가 이제 내연기관차의 한 대당 이 판매 금액이 420만 원 정도였는데 400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연기관 판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금 월마다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 훼손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 이 8월 중순부터 약간의 좀 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반등을 좀 세게 안 주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어떤 V자보다도 U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또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경쟁, 뭐 여러 가지 또 치킨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현대차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쪽으로의 이 방향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지금 요소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더
가져가시라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확실히 어떤 모멘텀에 대한 해소는 많이 없으니까 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V자 반등은 조금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U자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유일한 의견 남겨주신 박수홍 매니저님 의견도 참 궁금합니다. 현대차 매도 의견을 그래도 남겨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파셔야 할까요, 매니저님? 저는 뭐 현대차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봅니다. 하지만 뭐 현대차, 기아차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판매량이 지금 이제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이제 워낙 빅세일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거의 규모의 경제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테슬라가. 뭐 그러다 보니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판매량이 상당히 좀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지금 내연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2분기에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만큼의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2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전에 뭐 말씀하셨던 거 제가 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수익이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현대차나 기아차 보기만 하면 뭐 좀 PBR도 낮고 그리고 퍼도 낮고, 그러면 이제 가치주로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또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철강 쪽이 지금 현재 또 가격이 가파르게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 쪽이. 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좀 그만큼 좀 올라간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좀 노사 문제도 좀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차 쪽보다는 오히려 좀 종목 교체를 해서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탄력적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자라는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50% 담았는데요. 네. 그때 좀 뭐 30만 원대도 못 담다가 그 셀기업도 좀 가겠지하고 에코가 너무 잘 가니까 담았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이렇게 공매 맞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참 난감해요. 50% 갖고 있는데. 네. 비중도 아니 높으신데. 뭐 진짜 뭐 쏠린다고 해가지고 그 저기 배터리주를 그냥 인위적으로만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LG 엔솔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팻말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반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네, 부정 2개, 긍정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부정 의견을 주신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5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좀 비중이 높아서 부정 의견을 주신 걸까요? 부정 의견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차라리 에코프로를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코스피 시총 비중 때문에라도 지수물에 최근 영향이 좀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내비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리튬 가격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또 손실분 더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원래 리튬 가격 2022년도 말부터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지금 현재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전반적인 2차 전지가 이제 차익 구간으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미국장 내의 흐름이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내년 이제 찾아오는 대선 때문일 겁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IRA 정책으로 인해서 2차 전지들이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해서 이제 전폭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 구간에서 또 이제 2024년 대선을 앞두고서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표심을 한번 집계를 합니다. 그 구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원 측에서도 이번에 또 IRA 법안을 고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굉장히 분분명하게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좀 많이 이런 2차 전지주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런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물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지수물의 영향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들이셔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반등 구간을 이번 조정 구간에 아마 잘
매크로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반등 구간으로 넘어가면은 그 타이밍에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좀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LG 엔솔보다는 에코프로 쪽을 좀 더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인벤티지 랩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24,800원에 예, 30%입니다. 오,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근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는 것 같은데요. 32,000원까지 갔는데 그때는 못 파셨군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인벤티지랩에 대한 내분 의견부터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부정 의견 주실까요? 긍정 의견 주실까요? 바로 들어주시죠. 오, 세 분이 긍정, 한 네. 분이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손여로 팀장님,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인벤티지랩 더 갖고 가도 될까요? 네, 긍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루하루 종가 체크는 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의료 AI나 뭐 당뇨,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올 것이다, 뭐 기술 개발해서 수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의 리포트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뭐 JLK나 뭐 루닛, 뷰노,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내년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인벤티지랩은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술 수출이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어떤 시점에 실적이 얼마큼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은 뭐 매수를 하면서도 매도를 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외인과 기관은 좀 장대 항복 만들 때는 매수를 하다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싶으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제약바이오 시장 좋았죠. 네. 그래서 기관 순매수 들어왔는데 사거래일 전에 기관 순매도가 나왔는데 순매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제약 시장 상황을 보시면 2주 동안 뭐 제약바이오가 2주 내내 강했던 게 아니고 어떤 날은 반도체가 강하고 어떤 날은 2차 전지가 강하고 어떤 날은 로봇이 강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강했죠. 이런 것들을 시장이 나왔던 뉴스랑 수급을 매치를 해보면 해당 섹터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해당 섹터에 적합한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넣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료 AI나 뭐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셨을 때는 뉴스가 없을 때는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다가 이 좀 거대 물량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좀 수익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의료 AI가 하루에 갑자기 2시 반에 갑자기 10%씩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좀 하루하루 종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내일 당장 차익 실현이 나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매수가 좋으시고 매수 위치가 박스권 하단부 잘 지지했고 결론 말씀드리면 수급동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뭐 언제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단위로 종가 체크하시면서 좀 분봉이나 뭐 일봉상으로 저점을 이탈하려 한다. 그러면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모두 도와드려봤고요. 네. 이제는 또 빠른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네, 저희 시간 관계상 30초씩 스피드 상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들어온 종목 상담은 바로 동신건설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21,11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손절도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잠도 오질 않아요. 라고 마음이 이렇게 아프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 건설주들 정말 안 좋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21,130원에 매수가라고 하시면은 아마 뭐 재작년 뭐 사신지는 한 2년이 넘으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대형 계약과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그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역 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종합 건설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올해 상반기지만 작년에 이
진짜 전원합폭이 컸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주도 있었지만은 이 동신건설처럼 SOC나 종합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철근이나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매수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옴니 시스템에 대한 상담입니다. 1,705원이고요. 여름 지났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뭐 여름 테마주로 꼽히니까 네. 지금 손절이 나은 선택일지 손유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손절하고 현금화한 다음에 기회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네, 뭐 현재가로 하시기보다는 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박스권 하단부이고 어제 오늘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옴니 시스템을 매수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기업 개요를 보고 이제 옴니 시스템의 주가를 한 3년 정도 추적을 하셨다고 하면은 여름에 블랙아웃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준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번 여름에도 어떤 좀 전력에 관련 뉴스가 나왔었지만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옴니 시스템까지는 좀 바통이 안 나와서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뉴스를 보니까 휴먼N이라는 철강 유통 기업을 좀 지분 인수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부분 좀 시너지 나오는지 보고 이제 그래도 이슈 부각되면서 상승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까 상한가 이후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조금 줄여나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월요일 주상전화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